이게 다시 재생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그렇지 않은 영역이 지금 보고되고 있죠. 잘 알려진 게 해마에서는 이 뉴로제네시스라고, 왜 해마에서만 유독 세포가 계속 생겨날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새로운 게 있어도 새롭게 안 보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에 갔는데 저거 뭐 청계천하고 비슷하네. 이 나이가 들면 뇌가 어떻게 된다, 상당 부분이 통념적으로 심어진 게 많아요. 퍼포먼스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에서 뇌인지과학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교수 이인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모든 뇌 영역에서는 사실이죠. 태어날 때 딱 있던 게 없어지면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 뭐 사고로 뇌 영역이 망가진다든지, 이게 다시 재생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영역이 지금 보고되고 있죠. 잘 알려진 게 해마에서는 이 뉴로제네시스라고, 뉴로라는 건 이제 신경이란 뜻이고 제네시스는 생겨난다는 뜻이니까 신경세포가 계속 생겨나는 뉴로제네시스 현상이 보고가 됐고, 아니다, 기다 하면서 과학적으로 해마도 잘 보면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아니다, 더 잘 보면 재생이 되는 거다, 아직까지도 그걸 싸우고 있는데, 조금씩 재생이 되는 게 쥐에서는 재생이 된다는 게 확실해요. 반론은 안 하는데 사람에서, 왜냐하면 사람은 쥐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막 생물학적 연구를 살아있는 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뇌를 가져다가 겨우겨우 이제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서도 그럴까,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해마에서도 진짜 뇌세포가 계속 생겨나는 것 같다는 게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이제 해마도 그 안에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덴테이스 자이러스라고 하는 치아 이랑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말로는 영역에서 계속해서 세포가 생겨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거는, 왜 해마에서만 유독 세포가 계속 생겨날까? 데미지가 되면 세포가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마치 축구할 때 선수 교체 하면은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세포들은 있는데 계속 뭔가가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세포가 많이 필요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한데, 우리가 계속 해마가 하는 기억이라는 게 일화기억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가 모자란다, 계속해서 막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새로 생겨난 세포가 저장하는 기억과 생겨난 지 오래된 세포가 저장하는 기억이 종류가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기억은 예전에 생겼던 세포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최근의 기억은 새로운 세포가 담당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치아 이랑이라는 데가, 덴테이자이러스라는 데가 패턴 분리라는 정보 처리를 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슷비슷한 패턴이 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에, A라는 쇼핑몰에 갔다가 B라는 쇼핑몰에 가면, 이 쇼핑몰들이 되게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B라는 쇼핑몰에 딱 가가지고, 여기 그때 와보지 않았나? 그러면 아니야, 여기 거기 아니야. 그러면 자기는 A라는 쇼핑몰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비슷비슷한 패턴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비슷비슷한 게 많아지겠죠. 보고 경험하는 게 많으니까 패턴 분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나온다는 온갖 학설들이 있는데, 아직도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는데, 해마에서는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게 이 동물 실험에 의하면 어떻게 했더니 이게 더 빨리 생겨나더라, 이런 게 알려져 있는 게,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 이런 거 하면은 세포가 더 빨리 생겨나고, 그 다음에 쥐가 아무것도 없는 철창 같은 케이지에서 이렇게 자란 쥐하고, 장난감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런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쥐하고 비교해 봤더니, 감각적으로 되게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쥐가 세포가 생겨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마를 많이 쓰는 학습을 한 쥐, 길찾기라든지 계속 한 쥐하고, 그냥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해마하고 상관없는 거를 한 쥐를 봤더니, 해마를 많이 쓰는 과제를 많이 한 쥐들이 뉴로제네시스가 더 많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어서, 이것이 아마도 사람에게 혹은 영장류에게서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태입니다, 뇌과학에서. 그렇진 않아요. 단순 암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단어를 10개를 무작위로 주고 1분 동안 이 단어를 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1분 지나서 이제 기억나는 걸 말해보세요. 그런 거는 해마와 관련이 없습니다. 개별 자극들을 그냥 기억하는 거,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근데 거꾸로 그 과제를 해마가 관여하게 하려면 이 단어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연관시키는 거잖아요. 아무리 관련 없는 단어가 나와도 이걸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가지고 만든 스토리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 10개가 그냥 다 나오죠. 그냥. 그러면 또 이제 해마가 관여해요.
그러니까 해마는 이 조각조각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보를 기억하는 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하나의 구조물 이런 거에 주로 그래서 이제 지도 제작에 되게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고 스토리텔링 이런 거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죠. 해마가 또 잘하는 게 자기가 경험한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걸 비틀어서 시뮬레이션을 또 다르게 해보는 거. 어떤 경험을 하면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이렇게 막 시나리오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해마가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해마가 없는 환자는 자기가 겪은 일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말해주는 걸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간을 돌아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쇼핑몰을 한꺼번에 자기가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넓으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데 푸드코트 갔을 때는 이미 신발 코너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신발 코너를 계속 기억에 담고 있다가 신발 코너는 푸드코트의 어느 방향에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누군가 이어붙여야 되잖아요. 이어붙여가지고 뭔가 이 쇼핑몰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해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드라마가 이렇게 막 몇 편씩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지난 편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이번 편에 나오는 걸 갖다 이어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근데 스토리를 이어붙이다 보면은 2편까지 봤는데 야 3편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그게 이제 해마의 시뮬레이션이에요. 계속해서 이어붙이면서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또 뭐가 나올 것 같다 뭐가 나올 것 같다 그게 안 맞으면 자기 예측이 빗나간 거니까 또 이제 막 모델을 변경하고 그렇게 하면서 추리 소설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하는 영역 중에 하나죠. 해마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추리력 같은 게 되게 우수하게 보이고 빨리 구조 파악을 하는 걸 되게 잘하는 맥락을 파악하는 걸 되게 잘하고 그리고 맥락을 가지고 뭔가 애매하더라도 유추하는 능력 쉽게 말하면 이제 찍는 거죠.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거죠. 맥락적인 개스 같은 걸 되게 잘하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자기가 해야 되는 태스크 과제가 애매할 때도 상당히 창의적으로 문제를 뚫고 나가는 능력 그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많고 그런 직업들 작가라든지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영화 만드는 사람 뭐 창작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유명한 스터디 그 택시 운전사 스터디라고 택시 운전사들이 길만 많이 외우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지고 지금 막히는데 어디로 가면 되는 것인지 이런 유추 같은 걸 아주 잘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아 저번에 그쪽에 가봤던데 공사 중인데 그쪽으로 하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그런 시뮬레이션 유추 추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 영역만 해마가 관장을 하고 또 나머지 뭐 엄마 얼굴 알아본다든지 뭐 이거는 내 핸드폰이고 저거는 남의 핸드폰이고 뭐 이런 개개 사물을 그냥 알아보고 뭐 이러는 거는 해마 외에 신피질 영역에서 대부분 그냥 해요. 해마는 어떻게 보면 관계를 기억하고 관계를 유추하는 영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뇌는 다른 장기하고 달라서 다른 장기는 사실 기능이 하나거나 되게 단순하잖아요. 뇌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환경의 요구가 바뀌면 또 다른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전천후적인 기관이라서 이게 어떤 나이까지만 기능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디자인이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50세가 됐는데 갑자기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디 우즈베키스탄에 살게 됐다. 그럼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면 완전히 낯선 환경에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뇌가 이미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혹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구조라고 보면 그거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뇌는 바깥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변화하는 가소성 혹은 적응력 이런 거는 계속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데 당연히 처음 태어났을 때 막 폭발적으로 세상의 모든 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막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사고치고 20대까지도 굉장히 많은 세계를 돌아보고 싶고 막 배낭여행도 하고 싶고 그게 새로운 게 많다는 거잖아요.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새로운 걸 많이 찾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게 별로 없게 되겠죠. 그 새로운 게 있어도 새롭게 안 보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에 갔는데 그걸 보고도 아 저거 뭐 청계천하고 비슷하네 뭐 그렇게 하면서 새롭지 않게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새로운 게 없으니까 뇌가 이 새로운 걸 자꾸 학습을 안 하는 것 같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환경이 확 바뀌면 아주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뇌가 엄청난 적응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뇌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에 뇌과학적으로 볼 때는 상당 부분이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심어진 게 많아요. 나이 들면 다 뭐 그래 우리도 뭐 자기가 노력을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걸 나이 들면 다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젊은 사람한테 맡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뇌
뇌는 그렇지 않고 최근에 연구들을 봐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 뭐 50대, 60대, 특히 50세 이후 40대 후반부터는 젊었을 때부터 뇌를 얼만큼 훈련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40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나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20, 30대 그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급격하게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70세는 어떻다 기준이, 그걸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과장을 좀 보태서 얘기하자면 완전 핑계다. 이거는 나이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 핑계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노력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이를 여쭤보면 잘 몰라요, 자기가 몇 살인지. 그리고 되게 속으로 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인이 되건 뭐 노인이 되건 지금 노인의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뇌의 성능은 충분히 남아있다. 활용하느냐 안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다른 아주 단순한 기능을 하는 장기처럼 나이가 들면 저절로 무슨 하얀 곡선을 그려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는 건 완전히 잘못된 오해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뇌과학 연구에서 꽤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노인들 연구에 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상 훈련 같은 걸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뜬금없는 상상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상, 자기가 경험한 거를 꺼내는 거를 이제 회상이라고 하거든요. 어제 저녁에 어디서 뭐 먹고 친구들하고 놀았지, 뭐 이런 거 회상하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회상에 끝이는 거고, 회상을 하면서 다음에는 뭘 해볼까, 혹은 뭐 어제 거기를 안 가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상상을 위한 회상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걸 하면은 뇌가 상당히 고차적인 기능, 아주 고위 인지 기능을 발휘하는 영역들이 동원이 돼야만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자기가 경험한 거는 몇 개 안 되지만 그거를 이렇게 벌려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는 저거 내가 생각해 봤던 건데 그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겪어야 대비가 되면 인간이 그 많은 일을 다 겪어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뭔가 대비를 하고 준비가 돼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되게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겪은 일을 꺼낼 때 이게 상상을 곁들이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게 근데 회사에서 이제 미팅 같은 걸 하면 늘 하는 거예요. 저번에 바이오하고 미팅에서 어떻게 잘 안 됐었잖아, 왜 그랬지? 그때 뭐 이렇게 해서 잘 안 됐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포인트를 더 짚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저번에 안 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거기까지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움직임.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는가. 움직인다는 게 뭐 팔 움직이고 이런 것도 움직이는 거지만, 자기가 목표한 걸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돌아다니는 거. 내가 의식적으로 내 몸을 움직이니까 몸이 공간에서 이동을 해야 돼요. 뭐 오늘 한 번도 안 움직였으니까 어디 가서 뭘 하고 와야 되겠다, 의식적으로라도.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 생활하는 무대, 집이라든지 뭐 일터도 자꾸 움직여야 되게 설계를 해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의 팔만 닿는 곳에 리모컨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놓는데, 아주 그거 최악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뇌라는 게 진화의 과정을 보면은 뇌가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이유는 복잡하게 움직이기 위해서예요. 아주 단순하게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무슨 말미잘 같은 생물들은 뇌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먹이가 지나가면 걔를 잡아가지고 먹으면 되고, 근데 먹이가 되게 복잡하게 움직여. 그래서 내가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거나 그걸 복잡하게 쫓아가야 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뇌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뇌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가 뭐 관악산을 가야 되겠다, 여기서 어떻게 가지? 가장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도파민도 가장 많이 관여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주의력, 통제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훈련이 많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상당한 스태미너가 필요하죠. 근데 뇌가 사실 그런 스태미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움직일 때만 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뇌는 점점 스태미너가 딸리고 집중력도 발휘하기 좀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움직이는, 저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책상도 있지만 거기는 하루에 거의 1시간도 안 앉은 것 같고, 서서 일하는 책상이 또 2개 있고, 거기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했다가 계속 움직여. 그래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야만 뇌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속 잘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아까 또 말했는데 밸런스, 균형.
특히 이제 학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해마를 사용하는 학습 시스템 그런 것들이 하루에 절반 정도는 쓰이고 그 다음에 해마가 관여하지 않는 굉장히 루틴한 그러니까 맨날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한 절반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배타적인 시스템이에요. 그거는 그런 시스템이 서로 배타적으로 이게 사용되면 이게 시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지금은 해마 작동하는 내가 뭐 계속 창작하고 상상한다.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하는 습관 학습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은 이제 좀 다운돼 있다가 다시 이제는 뭐 내가 뭐 바이올린을 킨다든지 뭐 운전을 한다든지 뭐 텃밭을 가꾼다든지 뭐 낚시를 하러 가서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내가 잘하는 운동을 한다 그러면 해마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 교대 근무를 해주면 서로 쉴 수 있는 것 같아. 쉬고 그러면 그게 생활에 아주 녹아 있으면 그런 패턴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일하죠. 오래 효율적으로 보면은 롱런하고 이게 막 해마를 사용하는 시스템만 죽어라고 쓰는 사람 막 창작을 막 책을 막 몇 권씩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보면은 짧게 보면은 되게 프로덕티브한 거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다 이제 번아웃이 오죠. 혹은 굉장히 단순한 업무만 하는 사람들 습관학습 시스템만 써가지고 절차적 기억만 가지고 맨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뭐 맨날 사무실에서 뭐 복사나 하고 뭐 하고 이렇게 굉장히 루틴하고 기계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하면은 그것도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의 하나의 학습 시스템이나 하나의 기능을 하는 어떤 시스템은 그렇게까지 오래 사용하라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일만 계속 한다는 거는 환경을 다양하게 마주칠 수 있는 생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여기는 단순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 또 다른 환경에 가면은 이건 단순한 게 아니고 뭔가 자꾸 시뮬레이션하고 창작을 해야 되는 환경이었다가 또 단순한 걸 하다가 그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생활이 취미든 뭐든 뭐 사람 만나는 거건 업무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 학습의 어떤 균형을 맞춰져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자기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번아웃이 되게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좋고 또 최근에 많이 하면 좋다고 하는 습관은 디폴트 모드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는 습관이라고 해서 멍 때리기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뇌과학자들이 알아낸 게 특히 이제 휴먼 연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아낸 게 뇌가 바깥 세상의 정보를 막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정보 처리를 할 때 그때는 굉장한 통제력을 행사해요. 특히 이제 전전도피지 이런 데가 이제 막 과제 수행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음식점이 점심시간에 제일 바쁘겠죠. 밀려드는 사람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빌려들고 줄 서 있고 여기 3번 테이블에 빨리 갖다 드리고 뭐 다 여기 빨리 테이블 청소하고 그 매니저가 엄청난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이게 음식이 제때 안 나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거든. 그러다가 종업원들 다 지치겠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걸 딱 갔잖아요. 그때가 이제 문을 닫고 완전히 손님 안 받고 그러니까 외부 자극을 전혀 안 받고 내부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죠. 그럴 때 좀 쉬고 재료는 얼마나 남았는지 저녁 메뉴는 이거 다 나갈 수 있는 건지 저녁에는 지금 몇 사람이나 오는 건지 예상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런 게 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문 닫고 브레이크 타임 때 활성화되는 영역들이 이게 마치 공중부양을 하듯이 무중력 상태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평소에 서로 커넥션이 만들어지기 어려웠던 영역들이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커넥션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게 이제 아이디어가 막 생겨나는 순간이죠. 야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날 때 오히려 빨리 생각해내라고 막 하면은 오히려 막 쥐어짜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휴 생각 안 난다 집에 가자 그러고 집에 가면서 시장에서 오뎅 사 먹다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도 그걸 이제 멍하게 돼 있는 음식적으로 말하면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해당하는 그때를 이제 디폴트 모드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순간을 좀 자기 생활에 어느 정도는 인터벌로 들어가게 그게 이제 멍 때리기 대회가 한강에 생기면서 멍 때리기 대회 룰이 보니까 움직이지 않아야 되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멍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면 꼭 그런 건 아니고 이 뇌가 무의식 상태가 되면 돼요. 무의식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막 뭘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상태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뜨개질 잘하시는 분들은 뜨개질하면 이게 손이 알아서 움직이고 뜨개질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움직이고 뭐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테니스도 처음 배우는 사람은 라켓을 어떻게 휘둘러야 되는지 막 각도에 되게 신경 쓰지만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자동으로 알아서 막 움직이고 악기 하는 사람도 그렇고 미술관에 가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멍하게
멍하게 그냥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렇게 보고 있다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아무런 의식적인 통제를 하지 않는 그냥 릴리스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멍하게 그냥 무조건 무슨 명상을 하고 가부좌를 하고 앉아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걸 할 때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뇌의 영역들이 서로 이렇게 커넥트되고 연관되고, 그런 순간들이 생활에 이렇게 잘 박혀 있어야 사람이 번아웃도 잘 안 오지만 좀 창의적인 연결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강제적으로 될 때가 잘 때죠. 잘 때는 완전히 문 닫고 8시간 동안 셧다운하고 그것만 계속 하는.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메인티넌스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거보다 더 이제 창의적이 되려면 자기 생활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습관? 취미?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취미가 사람들이 다 다양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은퇴해가지고 나중에 뭐 그때 하지 뭐, 이거는 사실 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뭔가를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요리사 같은 사람들 뭐 요리 한번 딱 빠지면은 칼질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거의 막 기계처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디폴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좀 그런 습관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